자, 이번에는 동물과 에너지의 두 번째 있는 순환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과 혈관. 자, 심장과 혈관을 알아보기 전에 순환계가 하는 일부터 알아볼 건데요. 이 순환계는 모든 우리 몸에서 돌고 있는 피의 흐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순환계는 자, 첫 번째로 하는 기능이 바로 물질을 운반하는데요. 물질 운반. 예를 들면 우리 피 속에 있는 노폐물 혹은 산소, 그리고 영양소 이런 것들을 우리 몸 곳곳으로 이렇게 운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계에 속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심장, 혈관, 피가 흐르는 혈관, 그리고 혈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기능, 그리고 각각의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왼쪽 가슴에 지금도 손을 대면은 느껴질 거예요.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심장이 박동하고 있는 게 느껴질 건데, 이렇게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가 지금 주먹 쥐었을 때 이만한 크기로 우리 왼쪽 가슴에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수축과 이완에 의해 혈액순환을 담당합니다. 자, 심장은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순환계에서 혈액순환에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이 심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걸 기능이라고 한다면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심장의 구조는요. 자, 총 2개의 심방, 그리고 2개의 심실, 그리고 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뒤에서 그림으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심장의 흐름, 심장 안에서 피의 흐름과 그 다음에 심장의 구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장이고요. 심장을 기준으로 이쪽이 좌측, 그리고 이쪽이 우측입니다. 심장은 크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심장의 윗부분을 심방이라고 합니다. 심방, 이쪽도 심방이고요. 좌측에 있다고 해서 이쪽을 좌심방, 이쪽은 우측에 있다고 해서 우심방이라고 합니다. 심방 아랫부분에는요, 심실이 있고요. 역시나 좌측에 있다고 해서 이쪽을 좌심실, 우측에 있다고 해서 이쪽을 우심실이라고 합니다. 심방과 심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심방은 심장으로부터 들어오는 피가 연결되어 있는 정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맥 혈관과 연결되어 있고요. 이때 좌심방은요. 좌심방은 폐로 연결되어 있는 정맥이기 때문에 폐정맥이라고 하고요. 우심방은 온몸을 순환하고 돌아오는 피가 돌아오는 길인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심실을 볼까요? 심실은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피가 연결되어 있고요.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을 있는데 이 혈관을 바로 동맥이라고 합니다. 좌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이 동맥은 온몸으로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대동맥이라고 하고요. 우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이 동맥은
폐로 나가는 혈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동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대동맥으로 나가 온몸을 순환한 이 피는요, 온몸에서 물질 교환을 마치고 대정맥으로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폐동맥을 따라 흐른 피는요, 폐라는 기관을 거쳐서 폐정맥을 따라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심장의 구조였던 판막 한번 알아볼까요? 판막은 심장 안에서 심방과 심실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혈압이 매우 낮은 정맥이란 혈관에도 있습니다. 자, 피가 흐르는 흐름 한번 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은 온몸을 돌고 오는 대정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피가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에 들어온다면 우심방에 들어왔다가 우심방에서 꾹 짜서 우심실로 보내주고요. 우심실에서 다시 한번 수축작용으로 꾹 짜주면은 이 피는 폐동맥으로 흐릅니다. 폐동맥으로 흘러서 폐에 가서 정화된 피는 다시 폐정맥을 거쳐서 좌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좌심방에서 수축을 거쳐서 꾹 짜지면 좌심실로 들어오고요. 좌심실에서 꾹 짜서 수축이 되면 이번에는 대동맥을 타고 다시 온몸으로 순환을 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글로 적어 볼게요. 대정맥으로 들어온 피는요, 우심방을 거치고요. 우심방에서 수축을 통해서 우심실로 피를 보내준 다음에 우심실에서 다시 한번 수축을 해주면 폐동맥을 따라 흐르다가 폐에 가서 정화된 피는 다시 폐정맥을 따라 심장으로 들어와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좌심방에서 수축을 해서 좌심실로 보내진 다음에 좌심실에서 다시 한번 수축을 통해서 대동맥으로 보내줍니다. 바로 이게 혈액순환의 순환의 모습이고요. 대동맥에서 다시 온몸으로 가게 되겠죠. 자, 다음은 순환계를 이루고 있는 각각 기관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방에 있는 것, 심방이라는 것은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맥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정맥은 심장으로부터 들어오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라고 했습니다. 자, 심방에는 첫 번째 좌심심방 그리고 우심방이 있습니다. 자, 좌심방부터 볼게요. 좌심방은요, 폐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폐에서 산소를 얻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공기로부터 우리 몸 폐로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폐 속에 있던, 즉 폐포에 있던 이 산소들이 모세혈관과 물질 교환을 통해서 우리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게 되는데요. 폐에서 이렇게 산소를 얻은 혈액이 들어오는 곳이 바로 이 좌심방입니다. 그래서 좌심방은 정맥 중에서도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우심방은요. 우심방은 온몸 순환과 연결이 있는데요. 온몸을 돌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된, 많이 함유하게 된 혈액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순환하고 들어오는 혈액이 있는 혈관,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좌심방은 폐에서부터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심방은 온몸을 돌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 들어오는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심실을 한번 볼까요? 심실은 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좌심실이 있고 두 번째 우심실이 있습니다. 좌심실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곳이고요.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곳, 그리고 온몸으로 보내기 때문에 압력이 굉장히 높고요. 멀리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압력도 높기 때문에 이 압력을 견딜 수 있게 가장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심실을 볼까요? 그 전에 좌심실은 그래서 대동맥과 온몸을 순환하는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심실 볼게요. 우심실은 폐로 혈액을 보내는 곳입니다. 폐로 들어가는 혈액을 보내는 혈관이기 때문에요. 자, 우심실은 폐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조 중에서 판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막이 있는 곳은 우리 조금 전에도 알아봤지만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 그리고 정맥 혈관에도 있는데 이 판막의 역할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것, 즉 혈액 역류 방지를 위해 있습니다. 다음은 심박박동에 관한 이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심장은 이쪽이 좌측, 우측이니까요. 좌심방, 우심방, 그리고 좌심실, 우심실이 되겠네요. 처음 피가 들어오기 전에는 모두 다 이완 상태입니다. 심방, 심실 모두 다 이완 상태인데 자, 이제 이렇게 피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서요? 정맥에서 심장 안으로 피가 들어오면 이때 처음 닿는 이 심방 부분에서 처음 수축이 일어납니다. 이쪽 수축이 일어나고요. 아직 피가 없는 심실 부분은 여전히 이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피가 심방 부분으로 들어오면 각각 심방에서 꾹 수축이 일어나서 피를 짜주게 되고요. 이렇게 짜진 피는 심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은 여전히 수축 상태, 심방은 수축 상태였고요. 피가 들어온 이 심실 부분도 다시 한번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방으로 온 피가 심실로 흘러가면서 심실도 수축을 하게 되고요. 이때 수축을 통해서 피는 폐동맥과 대동맥으로 뿜어지게 됩니다. 피가 대동맥에서 폐동맥 이렇게 흘러나가게 되면은 수축했던 심방과 심실들은 다시 이제 이완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바로 심장박동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피가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처음 들어오는 이 심장에
좌심방, 우심방에서 수축이 일어납니다. 수축이 일어난다는 건 꽉 피를 짜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짜준 피는 심실로 흐르게 되고요. 이완되어 있던 이 심실에서는 피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꽉 짜주게 되기 때문에 좌심실에서는 대동맥으로, 우심실에서는 폐동맥으로 피를 보내줍니다. 피가 흐르게 되면은 이제 심방과 심실 모두 이완이 되고 다시 피가 들어오면은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서 심장 박동이 이뤄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은 피가 흐를 때 처음 동맥에서 흘러서 모세혈관으로 가고요. 모세혈관에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다면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피는 동맥이고요. 모세혈관에서 나가는 피, 정맥입니다. 정맥, 나가는 피, 그리고 동맥, 들어오는 피. 각각 동맥,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 어떤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맥부터 볼까요? 동맥은 첫 번째로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심장에서 나간 혈액이 흐르는 혈관, 심장으로부터 나간 혈액. 이 동맥은 굉장히 큰 압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혈관벽이 두꺼워야 하고요. 그리고 탄성력도 커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높은 혈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맥은요, 몸속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다음 모세혈관 한번 살펴볼게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그림에서처럼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혈관입니다. 모세혈관,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혈관. 자, 두 번째로는 모세혈관은요, 그물처럼 우리 온몸에 퍼져 있습니다. 그물처럼 온몸에 퍼져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세혈관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한 층의 세포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모세혈관은 우리 몸에서 물질 교환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혈액과 조직세포 사이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자, 모세혈관은요, 조직세포를 지날 때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물질이 교환이 일어나냐면 모세혈관은 조직세포로부터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 주고요. 조직세포로부터는 다 쓰고 남은 이산화탄소나 혹은 노폐물을 가지고 옵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 정맥을 한번 볼게요. 정맥은 첫 번째로 동맥과는 반대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입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자, 두 번째로는 동맥과 마찬가지로 반대인 게 혈관벽은 얇고요. 혈관벽이 얇고 탄성력이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판막이 있습니다. 이 정맥은요, 매우 낮은 혈압이 있기 때문에 혈압이 매우 낮기 때문에요. 피가 자칫하면은 거꾸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막이 있어서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혈압이 낮아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계속해서 혈관을 비교를 해볼까요? 세 가지의 혈관 비교입니다. 첫 번째, 혈압부터 볼게요. 혈압은 우리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동맥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모세혈관, 그 다음에 정맥입니다. 정맥의 혈압이 낮기 때문에 판막이 있어 혈액이 역류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했죠. 자, 이번에는 총 단면적 볼까요? 우리 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을 모으면 엄청 많은 양이 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우리 몸속에 가장 많이 퍼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동맥이 총 단면적은 가장 작습니다. 자, 다음은 혈류 속도를 볼게요. 혈류 속도는 혈압과는 반대입니다. 혈압과는 다른 것입니다. 반대가 아니라 다른 것인데요. 혈류 속도는 혈관 안에서 피가 흐르는 빠르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빠른 거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모세혈관인데요. 모세혈관의 혈류 속도가 느린 이유는 모세혈관과 조직세포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교환 때문에 가장 느리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혈관벽의 두께를 보면 가장 두꺼운 거 역시 동맥이고요. 그 다음에 정맥, 그리고 한 층에 세포로 되어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얇습니다. 다음을 특징을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는 혈압이라고 하겠습니다. 혈압. 단위를 갖고 있고 여기는 보면은 여기까지는 동맥, 그 다음 모세혈관, 그리고 정맥을 보면 자, 첫 번째로 혈압부터 볼까요? 수축, 이완, 수축, 이완,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동맥에서는 혈압이 가장 높고요. 수축과 이완을 반복했던 모세혈관에선 점점 작아지면서 정맥에서는 혈압이 가장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혈압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혈류 속도를 볼게요. 역시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동맥, 혈류 속도는 동맥에서 제일 빠르다가 그 다음에 모세혈관에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정맥은 두 번째라고 했습니다. 혈류 속도겠죠? 자, 마지막으로 혈관의 총 단면적을 보면요. 총 단면적은 동맥이 가장 적었고요. 그 다음에 온몸에 그늘처럼 퍼져 있는 모세혈관이 가장 크다가 정맥이 두 번째로 크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혈관의 총 단면적 그래프가 되겠죠. 이렇게 혈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혈액은 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액체 부분과 그리고 고형 부분인데, 자, 혈액의 구성부터 볼까요? 혈액의 구성. 첫 번째, 혈장이라는 것은 혈액 부분 중에서도 액체 부분이에요. 우리가 피를 뽑아서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게 되면은 원심 분리기 안에서 우리의 혈액은 무거운 것은 아래에 떨어지게 되고 가벼운 것은 위에 뜨게 되는데, 바로 이때 위에 뜨는 이 부분을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장의 특징은 엷은 노란색이고요. 액체 성분입니다. 약 우리 혈액의 5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혈구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겠죠? 이 혈장이 하는 일은 우리 몸의 액체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시켜줍니다. 체온을 유지시켜주고, 역시 액체가 할 수 있는 일, 영양소, 노폐물, 이산화탄소, 호르몬 등등을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원심 분리기에 피를 이렇게 놓고 돌렸을 때 아랫부분에 무겁게 있는 이 부분을 바로 혈구라고 하는데요. 혈액의 고형 성분입니다. 다음은 이 혈구가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 책을 보면서 한번 모양과 함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적혈구인데요. 적혈구 모양 보면 어때요? 약간 원반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 그리고 적혈구에는 해가 없습니다. 핵이 없다. 자, 기능을 보면요. 이 적혈구가 하는 기능 되게 중요한데요. 엄청 중요한 산소 운반을 합니다. 여기에서 붉은색으로 나타내는 헤모글로빈의 작용이 있는데요. 이 붉은 색소 헤모글로빈입니다. 바로 이 산소 운반 작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수를 한번 볼까요? 적혈구 수를 볼게요. 수는 약 450에서 5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450만에서 500만 개. 만약에 적혈구가 이렇게 450에서 500만 개 정도 없게 된다면 부족 시에는 빈혈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450에서 500만 개는요, 어떤 개수냐면요, 약 1mm의 세제곱 안에 들어있는 적혈구의 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백혈구를 한번 볼까요? 백혈구. 백혈구는요, 모양과 크기가 변한다고 합니다. 모양과 크기가 변한다. 그리고 백혈구의 가장 큰 특징은 핵이 있다. 자, 기능을 볼까요? 기능은 식균 작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에 나쁜 세포들, 나쁜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을 때 백혈구가 싸워서 우리 항체도 형성하고 바이러스를 죽이는 바로 이 식균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 형성에도 역할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그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이 예방 감기 주사는 뭐예요? 감기 바이러스의 성분을 약간 우리 몸에 투입을 하면은 이 백혈구가 여기 나쁜 바이러스가 왔으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쁜 바이러스가 싸우게 되는데, 이때 조금만 들어왔던 우리 감기 바이러스를 백혈구가 싸워서 이기기엔 쉽겠죠. 그래서 한번 이겼던 이게 우리 몸속에 저장이 되면요, 나중에 심한 감기가 걸렸어도 그때 싸웠었던 그것을 기억을 해가지고 백혈구가
독한 감기 바이러스에서도 싸울 수 있는 항체들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감기에 심하게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백혈구의 작용입니다. 백혈구의 수는요, 그 적혈구보다 많이 적은데요. 6,000에서 한 8,0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백혈구 수치가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것은 세균이 우리 몸에 침투했다는 뜻인데요. 세균이 침입하면 백혈구 수가 증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혈소판 볼까요? 혈소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혈소판도 모양이 일정하지 않다고 해요. 역시나 핵은 없습니다. 핵은 백혈구만 있네요. 자, 그러면 기능을 보면 이 혈소판이 하는 기능은 혈액 응고를 합니다. 혈액 응고. 우리 몸의 개수는 약 25만에서 40만 정도가 있네요. 적혈구보다는 적지만 백혈구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혈소판이 부족할 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혈액 안에 있던 혈장과 그리고 혈구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혈액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액순환. 혈액순환은 크게 우리 온몸을 가는 온몸순환과 폐로 가는 폐순환이 있는데 각각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순환이라는 것은 혈액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한번 크게 보면은 심장으로부터 나간 혈액은 동맥을 거쳐서 동맥이란 혈관을 거쳐서 모세혈관으로 간 다음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 다음 정맥으로 가 정맥에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환계라고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알아볼 거 바로 온몸 순환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볼까요? 심장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보자면 이쪽이 좌측, 이쪽이 우측이었고요. 심장 윗부분은 좌측에 있기 때문에 좌심방, 그리고 이쪽은 우측에 있기 때문에 우심방이라고 했습니다. 심장의 아랫부분이고 좌측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좌심실, 여기를 우심실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혈관을 볼게요. 심실에서 연결되어 있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했고요.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가는 피가 되어 있고 우심실에서는 폐로 나가는 피가 연결되어 있는 폐동맥,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나가는 피가 연결되어 있는 동맥, 대동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혈관은요, 바로 정맥이라고 했습니다. 이쪽도 정맥인데요. 좌심방은 폐로에서부터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정맥과 연결되어 있고요. 우심방은 온몸을 다 돌고 난 피가 심장으로 들어오는 정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정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까지 살펴본 심장의 구조였는데 온몸 순환이라는 것은 바로 이 피가 좌심실에서 뿜어져 나와서 대동맥을 따라 온몸을 타고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 이후에 대정맥을 따라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이 순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좌심실에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통해 피가 흐르다가 우심방으로 들어오는데 좌심실에서 나갈 때는 대동맥을 통해서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대정맥을 통해 우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일어나는 물질 교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물질 교환은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물질 교환인데요. 조직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습니다. 즉,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와 물질 교환이 일어날 때 모세혈관으로부터 조직세포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요. 반대로 모세혈관은 조직세포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아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폐로 들어가는 이 피 한번 알아볼게요. 혈액. 이번에는 우심실을 거쳐서 나간 피가 폐를 통해 가다가 폐에서 다시 한번 물질 교환이 일어난 이후에 폐정맥을 따라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걸 바로 폐를 도는 순환이기 때문에 폐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폐순환은 첫 번째 우심실을 떠나 폐 모세혈관으로 가고요. 폐정맥을 따라서 이번에는 좌심방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우심실에서 폐로 나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폐동맥이고요. 심장으로 다시 들어올 때는 폐정맥을 통해 들어옵니다. 폐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교환은요. 자, 모세혈관은요.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요. 산소를 받아옵니다.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그리고 폐에서의 모세혈관이 하는 기능이 조금 달라 보이죠? 자, 온몸을 돌 때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반대로 조직세포로부터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받는데 폐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거 우리 다음 강의에 있는 호흡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뤄지긴 하지만 이 폐에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모세혈관이요. 산소를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폐로부터 산소를 받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폐에 주고 오게 됩니다. 바로 이게 폐순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피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아봤던 혈관이랑 이름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동맥혈이라는 게 있고요. 정맥혈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액이 흐르고 있는 정맥과는 전혀 다르고요. 피의 이름이고 피의 종류입니다.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한 피라고 합니다. 산소를 많이 포함한 혈액이고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홍색이라고 해요. 붉은색입니다. 정맥혈은요, 반대로 산소를 많이 포함하지 않은 피입니다. 그러면 이 동맥혈은 어느 혈관에 흐르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폐는 우리 몸속에서 산소를 공급해주는 곳입니다. 매우 깨끗한 피로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 폐에서부터 깨끗해진 피가 폐정맥을 타고 들어와 좌심방에서 들어왔다가 좌심방 수축을 통해서 좌심실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좌심실 수축을 통해서 이번에는 대동맥으로 나갑니다. 즉, 동맥혈이 흐르는 곳은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그리고 대동맥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소가 비교적 적은 정맥혈이 흐르는 곳을 볼까요? 정맥혈은 대동맥으로부터 나가서 깨끗해진 피가 온몸을 돌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나서 산소를 다 주고 이젠 산소가 부족해진 발걸음으로 대정맥을 타고 들어와서요. 우심방에 들어오면 우심방이 수축을 통해 우심실로 보내주고요. 다시 한번 우심실이 수축을 통해서 정화를 시키기 위해 폐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정맥혈이 흐르는 곳은 온몸을 돌고 들어오는 대정맥,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로 가는 폐동맥, 이렇게 정맥혈이 흐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있는 혈액 관찰 실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 관찰 실험입니다. 자, 첫 번째로 받침 유리에다가 혈액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요. 다른 유리로 이렇게 혈액을 반대 방향, 내가 아닌 반대 방향으로 살짝 밀어서 혈액을 흐트러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유리가 있으면 여기에 혈액이 흩어질 수 있도록 유리로 이렇게 유리를 이용해서 내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혈액을 흩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흩어준 다음에 위에다가 에탄올 한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이 에탄올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바로 혈액을 움직이는, 흘러내릴 수 있는 이 혈액을 고정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김사액을 넣는데 이 김사액, 우리나라 이름 같잖아요. 근데 독일 생물학자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김사액을 여기다가 떨어뜨려 주는데 이 김사액이 하는 일은 핵을 염색시켜 줍니다. 우리 혈액 안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 거 뭐였죠? 바로 혈구에 있던 백혈구였죠? 백혈구의 핵을 염색시켜주는 거 바로 이 김사액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의 실험인데요. 한번 우리 1번, 2번, 3번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자, 김사액으로 적혈구의 핵을 염색한다 라고 했는데 김사액은 핵을 염색시키는 게 맞긴 하지만 적혈구에는 핵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에탄올을 떨어뜨리는 것은 고정 과정이다. 네, 흘러내리는 이 혈액을 고정시키기 위해 에탄올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자, 에탄올을 통해서요.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세포 모양이 변형되지 않고요. 이 살아있는 그 상태로 고정되어서 우리가 관찰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자, 세 번째,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다 라고 했는데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 바로 적혈구죠. 적혈구가 우리 혈구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동그라미고요. 네 번째, 혈액을 얇게 펼 때는 받침 유리를 혈액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낸다고 했는데 혈액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혈액이 있는 반대 방향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 혈액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가장 많이 관찰되는 혈구의 이름.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 바로 적혈구죠. 그래서 이름을 적혈구 적어주면 되고요. 세 번째 보겠습니다. 김사에게 의해 핵이 염색되는 혈구의 종류와 색깔 변화를 서술하라고 했는데 자, 김사액은 핵을 염색시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핵을 염색시키는 백혈구겠죠. 백혈구가 김사액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백혈구는요. 김사액을 통해 핵이 보라색으로 염색이 되겠죠.